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사상 첫 4천조 원 돌파가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여러분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무려 4,850선을 넘어 4,85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고로 코스피의 시총은 사상 첫 4천조 원을 돌파.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자동차, 로봇의 순환매를 거치며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코스피 지수. 올해 코스피 상승률 벌써 12%에 달하며 이제 5,000포인트까지 15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달아오르는 시장에 조금 두려우시다고요?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볼까요? 미국 애플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 5,6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삼성, SK, 현대가 있는 코스피가 이제 4천조 원이다. 이 점 생각하면 또 국내 증시에 얼마나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지도 실감이 좀 가시는지요. 꿈의 숫자인 줄로만 알았던 코스피 5,000P가 이제는 당연히 확인하고 갈 숫자로 우리는 인식이 바뀌고 있는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2. 오늘의 급등, 양시장 시총 1위 형님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의 저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업체 TSMC 호실적 발표. 다음 분기까지 이익 전망치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기존 23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가파르게 상향 조정을 하자 삼성전자 주가는 15만 전자 돌파를 목전 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AI 산업 구조의 중심으로 부상하자 메모리 1등 삼성전자, 여기다 파운드리 쪽도 이젠 기지개를 펴는구나 환호하며 시스템 설계 역량 모멘텀까지 더해지자 주가는 오늘 SK하이닉스도 함께 상승폭은 또 아쉽지만 함께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코스닥 지수도 알테오젠의 상승 전환, 급반등에 꿈틀거립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빅파마, 빅딜 발표가 있을 거라 예고편을 던져준 알테오젠에 시장은 모처럼 기대감이 쏠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주당 50만 원을 돌파하며 5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나 윗꼬리는 또 살짝 달렸습니다. 시총 1위 형님 두 종목의 지수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5,000포인트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속도로라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과연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누그러질 수 있는지 여부가 키가 될 것 같은데 삼성그룹주 인텔의 실적 발표 앞두고 엔화가 지금 벌써 달러당 158엔까지 밀리며 18개월 만에 가장 약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조기 총선 가능성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를 통해 입지 강화에 나서면 일본 정부 지출 늘릴 테니 엔화 약세 현상 지속되고 원화도 이와 연동되면서 약세 계속되겠죠. BOJ 회의도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회의 어땠죠? 금리 인상에도 엔화는 강세를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우에다 총재 매파 발언 없으면 엔화 크게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엔화, 원화 동향 주목해 보시고요. 외국인 수급, 실적 발표 호재성 있는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또 반도체로 삼성그룹주로 순환매 도는지 여부, 5천 찍을 수 있는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금요일장도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코스피 지수는요. 시작은 좀 미미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상향 기세를 쫙 시원하게 펴내면서 장중 고점은 정오 부근에서 나왔습니다. 4,855포인트까지 확인했던 지수는 이내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상승 권역에서 움직임 가져가며 현재 0.64% 오르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2나노 경쟁력 부각으로 강세, 삼성생명 같은 삼성그룹주들 일제히 동반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함께 오르면서 반도체 투톱 상승이 전반적인 지수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한항공 같은 대형주에 또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 상승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겠습니다. 갑자기 오후장부터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살짝 수급이 넘어가는 모습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지금 추가 기술 이전 시사 발언에 알테오젠이 상승 전환하자 코스닥이 956선까지 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삼천당제약 같은 일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G2G 바이오의 상승폭 둔화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떤 종목들의 특정 종목들의 슈팅을 보면서 좀 반가우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또 바이오주가 강하자 오전장에서 강했던 반도체라든지 로봇, 퓨리오사 AI 테마주는 상승폭을 또 둔화시키는 흐름, 이런 시속 게임의 모습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952포인트 지나가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보시죠.
환율이 1,470원 선까지 올라왔지만 외국인의 연 이틀 거래소 매수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큰 폭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860억 원 매수 우위 외치고 있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선 6천억 원 넘게 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4,800까지 끌고 올라온 건 기관입니다. 기관 오늘까지 거래소에서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외치며 4,7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 3천조 돌파 석 달 만에 4천조 원 돌파에 성공한 코스피 지수.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로 이제 4천조 원까지 돌파하며 전인 미답의 길을 매일 걷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 시총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수를 이끌었던 건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사자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어떤 종목을 특정해서 콕 집어서 매수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의 상승 연속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금요일장도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볼게요.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특징 섹터, 종목 구분하면서 자세하게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출발해보죠. 오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던 쪽,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대한항공, LG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상승 섹터를 삼성그룹주로 한번 묶어봤어요.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TSMC와 ASML의 힘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파운드리 쪽 경쟁업체 삼성전자도 동반 상승 15만 전자 목전 앞에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홀로 급등이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급등도 아니었습니다. 삼성그룹주 동반해서 오늘 상승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는 상승폭이 살짝 아쉬웠지만 삼성 SDS 같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던 삼성그룹주들 키 맞추기식 순환 매석 반등이 나와줬던 하루였습니다. 원전도 강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전기술, 우리기술, 그리고 대우건설까지 오늘 동반 전력이라는 키워드 속에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단에서는 살짝 아쉬웠지만 매출단에서 좀 환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실적 개선 전망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한항공을 필두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었던 LCC 업체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일단 지수가 가면 로봇주도 뜨겁습니다. 유진로봇, 휴림로봇, 로보로봇 대표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를 향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개인분들의 지분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종목이죠. 지난주부터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차례로 한국전력, 한전기술로 옮겨붙는 원전의 에너지는 시장에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키워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타를 포함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과 전력 확보 계약을 체결한 배경이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AI는 전력 공급 안정이 핵심이다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 한 달간 개인분들은 이제 지쳤다, 오르면 판다라는 심리에서 3,500억 원 넘는 매도 나왔고, 그 차익 불안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줬거든요. 거래량 터진 오늘의 급등,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급등인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에서 워낙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전력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지난 10월 29일에 기록했었던 97,400원 기존의 고점을 향해서 지금 현재 돌파 시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주가가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PER이 대략 올해 EPS 추정치 기준 150배 정도 되고요. 일각에서는 180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온사이트향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향 전력의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 즉각 전력 투입이 가능한 가스터빈, 이 부분
부분에 세계에서 5번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 완료 이후에 작년에 수출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확실하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업사이드에 리레이팅 줄 수 있는 요인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첼코 원전 수주 이후에 사실 올해는 대형 원전 수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코리아에서 대형 원전 수주가 없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로 이런 주기기 납품 이런 부분이 가시성 있게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가 올해 안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형 원전 수주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SMR 수주 원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 계약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지배주주 순익단으로 한 4천억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대비해 보면 지금 현 시점의 시총 기준 한 14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싸다 비싸다를 논한 그런 시점보다는 이러한 그 원전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흐름 자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실제 이제 SMR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앞에서 우리가 한국전력과 뭐 현대건설까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한전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현대건설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현대건설은 PBR 1.2배 찍은 걸. 참고로 그 마찬가지 건설사인 국내에서 이제 건설 사업만 하고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요. 마찬가지 해외 수출도 하죠. PBR이 지금 0.3배대예요. 근데 현대건설은 1.2배.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PER 자체가 현 시점에서 지금 대략 한 15배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PER 20배 자체를 좀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존의 밸류에이션 트랩 상단에 갇혀 있었던 부분이 원전이라는 신규 중요한 하나의 밸류에이션 상단을 뚫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트레이딩 바이는 계속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부담스럽다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뭐 BHI나 그리고 뭐 우진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동반해 가지고 같이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기기가 가면 보조기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HI, 우진도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짝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에너지가 현대건설로 좀 기울었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세게 갔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게 한국전력이었고 현대건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이번 주 한전기술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전의 파이가 커지는 가운데 원전 전반적인 밸류 자체가 업이 되고 있다. 네. 그 가운데 대장이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만큼 원전에 이제 내러티브나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의 재평가가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대장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봤고요.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들어서 지금 알테오젠의 급반등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이목을 사로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의 급반등 속 코스닥도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코오롱 티슈진, 삼천당제약 같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의 강세가 어느 정도 코스닥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장 들어서는 삼성전자 상승 종목으로 다시 묶어봤어요. 왜냐? 알테오젠이라든지 일부 바이오 쪽으로 조금 수급이 기우는 듯했으나 삼성전자는 굳건했거든요. 삼성전자 여전히 좀 15만 전자 목전 앞에 두면서 강한 시세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키 맞추기식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특히 로봇 모멘텀 쪽까지 붙은 쪽에 시장은 후한 점수를 주면서요. 사면 급등, 하신, 서현이화도 순환매 돌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루. 반면 2차 전지 쪽은 오늘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포스코 엠텍 차익 실현 매물 하루 만에 출회되고 있고 LNF, 엔캠 같은 대표 주자들 하방 압력을 받으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5장에서의 질문, 알테오젠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 알테오젠이 급반등하자 코스닥 지수도 함께 힘을 냈습니다. 빅딜을 예고한 알테오젠, 조단위 규모의 기술 이전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증폭된 건데요. 글쎄요, 오늘의 이 반도체가 살짝 또 쉬어가는 로봇 쪽이 오전에 강했던 쪽이 바이오가 고개를 드니까 살짝 쉬어가는 것을 보고 TSMC 실적 확인했지?
29일에 SK하이닉스 그때 살짝 이제 공백이 있단 말이죠. 이때 좀 수급이 바이오로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일시적인 반등이야? 라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 이상경 부지점장님 해주신다면요. 작년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주간 기준으로는 1위차, 2위차에 각각의 큰 애로가 좀 나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잘 준비했던 부분들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유효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금요일까지 오면서 상대적으로는 큰 이슈가 없다라고 좀 봤던 흐름이 이어지면서 바이오가 좀 약세를 띄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인데 오늘 알테오젠 기준으로는 아마 올해 들어 가장 큰 거래량 230만 주 정도 지금 거래가 소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독일 쪽 관련된 피소 부분에서 소화됐던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주가에 대한 좀 반등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 회사가 준비했던 부분들이 발현이 되면 상대적으로는 이번 주에 못 올랐던 바이오 업종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알테오젠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G2G 바이오가 장중에 변동성이 위에서 아래까지 한 2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세론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줬는데 충분히 향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0선인데 1000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위 10개 종목에서 바이오 업종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한 8개 정도, 80%는 차지해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그 빈자리를 다른 빅파마랑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 숫자적인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이끌어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반등은 확인됐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는 매수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빅파마와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력을 자랑하는 업체들 지금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워낙 코스피 상단을 애초에 7천 이상을 또 네. 얘기해 주셨던 이상경 부지점장님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그럼 5천 보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살짝 그럼 무게 중심이 바이오로 기웁니까? 다음 주는?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나 제가 이제 속해져 있는 객장 분위기가 조금 쉬었던 휴면 계좌들이 이제 다시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고 은행처럼 대기표를 뽑고 증권사 창구 업무를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전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건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 날 거래대금이 13조였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거래대금 13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고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지 못했고 반대로 거래소 기준으로는 연말 대비 현재 거래대금이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 1월 말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동시에 IR을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해 가이던스를 주는 하나의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바이오주의 주가 업사이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또 긴 호흡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점검해봤고요. 코스피 시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요. DYP가 상한가 직행, 아센디오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현이와 현대약품 같은 일단 정부 정책 모멘텀 붙은 현대약품, 서현이와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화신도 자동차 부품 13% 급등, 대우건설도 이제 전력 관련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13% 급등하고 있고 원전, 한전기술 10% 넘게 뛰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약진 이번 주 대단했습니다. 오늘까지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안에 에서는 동양고속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번 주 한화의 인적 분할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한화와 한화시스템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산, LNF도 5% 넘게 빠지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 삼성전자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슈팅이 나와도 죽지 않는 우리의 삼성전자 시세. TSMC 호실적 발표에 또 여기에다 ASML의 급등이 맞물리면서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로 삼성전자도 이제 15만 전자 돌파 목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인 게 코스피 시총 장중 사상 첫 4천조 원 돌파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참 컸는데 앞으로도 기여도가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삼성전자의 독주가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밀리게 되면 그에 따른 대기 매수세가 꾸준히 붙으면서 계속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신용잔고가 지금 현재 28조 7천억을 넘어가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90조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지금 오히려 고객 예탁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고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빠지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한 2주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고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대기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들어오겠다는 모습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EPS 추정치가 가파르게 늘어났죠. 제가 그때 입에 침 튀겨가면서 여기서 ROE 50% SK하이닉스다, 삼성전자 ROE가 지금 20%에 달한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히 드렸던 포인트였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시장의 EPS 추정치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는 대략 한 100조 원 정도에 맞춰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얼마죠? 150조 원입니다. 한 3주 지났나요? 150조 원인데 그런 추정치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BR 1.8배입니다. 기존에 박스권 상단이 얼마였냐? 2.1배였어요. 2017년도에. 이거를 지금 78,000원 BPS에 곱해보면 2.1배, 최소한 이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16만 5천 원이고 2.5배 가게 되면 이게 1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는 19만 5천 원이요? 19만 5천 원이요. 그러면 최소한 20만 전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ROE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삼성전자 ROE가 24%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ROE가. 네. 자기 자본 대비 올 한 해 벌어들일 순이익이 24%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설립 이후에 그동안 자본금 쌓아놓은 것 대비해서 올 한 해 동안 24%를 벌어들이는 거고, SK하이닉스는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추정치가 가파른 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삼성전자는 조정시마다 계속 매수 관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선 시총 상위 종목 토파 볼게요. 알테오젠 10% 급등, 기세 죽지 않았습니다. ABL바이오도 함께 2.5% 상승하지만 2차 전지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용한 모습. 삼천당제약도 10% 급등, 코오롱티슈진, 리가켄바이오까지 2에서 3%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바이오 쪽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로봇을 향해 보겠습니다. 사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면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구동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모멘텀이 더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글쎄요. 지금 포트에 로봇 없고 바이오만 포진되어 계신 분들은 로봇주 시세 보면서 너무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로봇주 코스닥에서 골라볼까요? 현대차 그룹주 주목해볼까요? 제가 전일에 1년에 몇 번 정도는 꼭 서점을 가보는데, 서점을 가서 그 가판대 중심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들, 그리고 앞선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좀 보는데, 상대적으로는 경제 관련된 부분들 판서가 많이 좀 뒤로 아직까지는 밀려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좀 덜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CES에서 현대가 준비했던 부분들이 보여줬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테슬라의 마지막 끝은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그룹 자체적으로는 잘 준비했던 모습하고 맞물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종목들이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하는 산업과 종목은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삼형 같은 경우에서도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로봇에 준비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맞물린다라고 하면 뒤늦게 관심을 받고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업단이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초에 현대 오토웨버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라인을 중심으로는 로봇이 생산되는 부분이고, TSMC처럼 비메모리 그 설계도를 가져와서 현대한테 주면서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준비되는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된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업단을 봐야 되는데, 다만 주가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이격을 줄이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보다는 오히려 현대차가 조정을 보일 때 현대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새롭게 펄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업체보다는 왕선차 쪽에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빠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늦게 동시효과 상황으로 진입을 하네요. 3시 26분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전임미답의 길을 걸었습니다. 코스피는 1% 상승 마감 예상되며 4,850선 밑에서 마감 예상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코스닥도 지금 알테오젠의 급반등 속에 0.3%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못 물어봤던 대형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 대한항공 쪽으로 수급이 쏠렸는데 일시적인 대형주 순환매 성격의 반등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수급 들어온 종목들에 좀 집중해 볼 만한 대형주 있었을까요? 박찬희 대표님.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대형주단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특히나 지금 중요시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H백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공조 이런 쪽을 납품하는 쪽과 그리고 전장용 부품 이런 부분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에 따른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올해 추정시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올라왔다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형주단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같이 여타 나머지 종목들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았었을 때 최소한 이런 개인들의 수급 유인과 더불어서 같이 재평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반도체가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는 굳건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빠질 때 조, 방, 원, 전력 이런 설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에 계속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우리 설 이전에 5천을 보겠다 하는 모습을 다음 주 정도면 좀 빠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좀 오늘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대표님 다음 주에도 우리 5,000티 마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용 차장님은 진작에 7,000포인트까지 또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 진짜 5,0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지 궁금해요. 대안은 나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DDR 가격 반등이라든지 낸드 쪽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맞물리면서 SK 하이닉스가 지수 5천을 끌고 가는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종가에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을 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수 5천을 끌고 가는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박창근 대표님 주목하시는 종목 있으세요? 저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효성중공업이 4.1% 올라오고 있고요. SK 현대일렉트릭도 기존의 고점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도 이번 주 내내 강했어요. 네, 계속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GPU 가뭄은 어느 정도 끝났다. 이제 부족한 건 전력이다. 마크 저커버거가 한 얘기죠. 그러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번 주에 원전이 있었다면 다음 주에는 원전과 더불어서 전력 설비 이러한 쪽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존의 고점 완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설비 안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인제 신고가 돌파했거든요. 나머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4일 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상단을 높여갔습니다. 어제는 4,800선을 넘어서더니 오늘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죠. 장중에는 4,85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TSMC의 호실적 발표에 전일 미국장에 이어서 국내 반도체주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면서 이제 15만 원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연이어 기관은 코스피를 사모으고 있고 외인도 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죠. 5,000피로 한 걸음 11일 연속 등반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5,000이라는 지수가 어느덧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11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코스피, 이 사진처럼 5,000피를 향해 열심히 등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증시 흐름과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방향이 엇갈리면서 출발한 양지수였는데요. 코스피는 상승폭 키웠고요. 코스닥도 상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은 일정으로 살펴보시죠.
코스피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한때 4,855선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1시에는 상승분을 약간 내주나 싶었는데 견조했고요. 4,800을 훌쩍 넘기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0.9% 상승 4,84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정도 보시죠. 코스닥도 950 아래 박스권에서 벗어나줬는데요. 상승으로 마감 직전 방향을 틀었고요. 현재 0.36% 상승 95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열심히 등반하는 코스피, 오늘도 상승 흐름 받아갔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짚어보시죠.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장 초반부터 원전 섹터 내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행정청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했죠.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차세대 원전 협력을 확대할 것이란 언론의 보도 나오면서 원전주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도 원전에 힘을 더했는데요. AI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NH증권은 리포트를 내고 원전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미국의 원전 산업이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독자적으로 대형 원전을 건설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한국 원전업계를 포함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격포제 속에 원전주 동반 상승했는데요. 특히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눈에 띄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한전기술 11%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적이 급반등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에 따라 목표가 상향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 탄력 제대로 받아갔습니다. 현재 6.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전 대장주인 만큼 모멘텀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알테오젠 대표의 발언이 바이오 섹터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알테오젠 대표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 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조 단위의 추가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고 밝혔고요. 현재 10개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제 전환 기술에 대한 소식 전해지면서 국내 기업들과 빅파마들의 협력 기대 또한 커졌는데요. 섹터 내 종목들 동반 상승했고요. 그중에서도 알테오젠, 특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대표의 발언 후에 급격히 상승 곡선 그린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도 보겠습니다. 항공입니다. 항공주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힘을 받았는데요. 대한항공의 4분기 매출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고환율 국면에서도 여객과 화물 사업이 성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덜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중국 한일령과 미국 AI 투자에 동시 수혜주라며 목표가 상향했는데요.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중국 노선의 수익성이 회복이 됐고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항공 실적과 리포트 효과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5%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섹터 내에 제주항공, 진에어, 한진칼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하락했던 섹터는 한화그룹주입니다. 이틀 내내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과 인적 분할 결정 이후 그룹주 전반이 들썩였죠. 이번 분할은 형제들 각자의 독립 경영이란 의미를 가지는데요. 정확한 인적 분할 시기에 대해선 아직 입장이 표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룹주 대부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화갤러리아만 홀로 오르고 있고요. 한화와 한화시스템 주가 하락이 거셉니다. 특히 한화는 8.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나오션은 증권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코스피 연속 상승 일수가 11일을 기록했습니다. 5,000피를 향한 여정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는데요. 이번 주 마무리에 웃음 지을 수 있었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성공투자 오호중 씨와 시장 분석도 함께 이어가시죠.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외환시장은 교보증권 위재현 선임연구원과 자세하게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BOJ 회의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환율이 1,470원 선에서 잡히지가 않고 있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4원 오른 1,473.6원에 거래 중입니다. 아시아장에서 달러화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수급 요인이 여전히 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며 다시 1,470원대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어제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 환전 수요가 유입되며 장 초반부터 환율의 상승 압력을 더했습니다. 1,470원 수준에서 개장한 환율은 오전 중 한때 1,475원까지 상승했고, 오후에는 그나마 상당 경계감이 작용하며 소폭 하락해 1,473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를 지적했고, 일본의 외환 당국은 엔화 약세에 대해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면서 원화도 1,470원 후반대에 대한 상당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들의 실질적인 달러 매도나 뚜렷한 국내 금융기관의 환해지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며 환율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주 외환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4분기 GDP입니다. 국내의 경우 어제 금통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수출 호조로 인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요인으로 인해 상승한 환율 레벨에서 강한 국내 펀더멘탈이 확인되면 환율의 하향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